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문하신 공포괴담의 PD킴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었네요. 이번 에피소드는 4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 어느 지역의 무서운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으신지 여쭤봤었는데요. 유독 한 댓글이 많은 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강원도 지역의 괴담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강원도 하면 보통 강릉, 속초, 그리고 태백을 떠올리시죠. 처음에는 각 도시별로 에피소드를 하나씩 나눠서 제작할까 생각했습니다. 강릉편, 속초편, 태백편 이렇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왕 강원도 괴담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이번 에피소드에서 세 도시의 이야기를 한 번에 풀어내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EP 47은 강릉, 속초, 그리고 태백의 오싹한 이야기들을 모은 특집편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판단을 요합니다. 특히 세 가지 이야기 중 하나는 한 대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을 바탕으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하니 말이죠. 이번 에피소드는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특히 강원도에 사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들이 사는 곳에도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이야기, 강릉의 어느 빌라.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은 강릉의 한 전문대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민준가명 씨입니다. 그는 원래 학교 근처 하숙집에서 지내다가 친구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좀 더 넓은 집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하숙집을 나와 월세방을 알아보던 민준 씨는 마침 마음에 드는 작은 빌라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좌우 옆집에는 평범한 가족들이 사는 조용한 동네였죠. 집 내부를 둘러본 그는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바로 집주인과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아무런 이상한 일 없이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살던 가족들이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사실 민준 씨는 이사 오기 전 그 가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하고 묻자 그들은 학생이 이사 오기 한 이틀 전에 저희도 막 이사 왔어요 라고 대답했었죠. 그 후 민준 씨가 이사 온 것을 보고는 별다른 말 없이 지냈습니다. 그들이 짐을 싸서 차에 싣느라 분주해 보여 더 묻지는 못했고 그저 새 집을 구했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짐을 옮기기 시작하더니 오후가 되자 집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살던 룸메이트 동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이웃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옆집이 공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바로 며칠 전 옆집 사람이 이사 나간 그 빈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쇠사슬을 질질 끄는 소리, 그리고 그의 침대 머리만 넘어 벽을 쿵쿵 하고 내리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해서 한밤중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쇠사슬 끄는 소리와 벽을 치는 소리는 약 10분간 계속되다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그때 그는 옆집에 새로 누가 이사 왔나 보구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학교에 갔고 옆집에 누가 이사 왔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이미 해가 져 어두컴컴했고 옆집은 불이 꺼진 채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내가 너무 늦게 왔나? 장 보러 갔거나 아직 안 들어왔나 보네. 나중에 만나면 인사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쇠사슬을 끄는 소리와 벽을 치는 소리,
그 소리는 거의 2주 동안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민준 씨는 주말을 이용해 옆집에 대체 누가 사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매일 밤 그런 소음을 내는지 알아보고 정식으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 그리고 밤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는 낙엽과 먼지만 자욱했고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처럼 보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집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는 세입자 구함, 연락처식, XXXXXXX라고 적힌 팻말이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팻말 떼는 걸 깜빡했나? 그렇지 않고서야 매일 밤소리가 들릴 리가 없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빈집이라면 절대 날 수 없는 소리. 마치 집안에 정말 누군가 있는 것처럼 생생한 소음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 3일 뒤 정말로 옆집에 대학생 무리가 이사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 이사 온 학생들은 바로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들이었습니다. 대여섯 명이 함께 살기로 했다며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로 이사 온 거야? 후배들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님. 친구들끼리 월세 나눠내려고요. 마침 이 집이 비어 있길래 계약했어요. 민준 씨는 평소처럼 후배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근데 너희 말고 누가 먼저 와서 살고 있었던 거 아니야? 후배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닌데요, 선배님. 저희 오늘 처음 이사 온 건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들었던 쇠사슬, 소리랑 벽치는 소리는 대체 뭐였지? 그는 처음에 후배들 중 몇몇이 먼저 들어와 살고 있었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후배의 대답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마 집주인이 밤에 잠깐 들러서 집을 청소했나 보지. 그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과제 때문에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 잠시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가보니 이사온 후배들이 집들이를 하는지 불을 환하게 켜놓고 시끌벅적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후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무슨 좋은 일 있냐? 아, 선배님. 집들이 겸축하 파티요. 집주인 아저씨가 엄청 좋으신 분이라 첫 달은 월세도 안 받으신대요. 다음 달부터는 5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셨어요.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은 월세가 70만 원인데 저 집은 첫 달은 공짜에 다음부터 50만 원이라고? 그는 후배와 10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그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수라장 같은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후배들이 지르는 비명과 소란 때문에 온 동네가 떠나갈 듯 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후배 대여섯 명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나 더는 못 있어. 여긴 안 돼. 갈 거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막 잠에서 깬 터라 몽롱했지만 마지막으로 집에서 뛰쳐나오는 후배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옆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잠에서 깬 룸메이트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옆집 무슨 일이야? 왜 저렇게 시끄러워? 글쎄, 술 취해서 지들끼리 싸웠나 보지. 신경 끄고 어서 자자. 그와 동생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보니 옆집 대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굳이 들어가 볼 생각은 하지 않았고 곧 돌아오겠지. 문 잠그는 걸 깜빡했나 보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3일이 지났을 때 후배들이 짐을 챙기러 집에 돌아온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그날 밤에 대체 무슨 일이었어?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야? 후배 중 한 명이 사색이 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저흰 이제 여기 못 살아요. 그날 밤에 저희 다 봤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잠시만요. 집만 다 챙기고. 선배님 집 앞에서 다 말씀드릴게요. 1시간쯤 지나 짐을 다 챙긴 후배가 민준 씨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옆집을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날 밤 있었던 일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희가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6명이 있었는데 새벽 1시쯤 되니까 한 놈이 피곤하다고 안방에 들어가서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이 바로 선배님 댁 침실이랑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방이에요. 민준 씨가 매일 밤 쇠사슬 소리를 듣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방에 들어간 지 10분도 안 돼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왔어요. 너무 놀라서 저희 5명이 다 같이 그 방으로 달려가 봤죠. 문을 열자마자 저희 5명 모두 똑똑히 봤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벽에 머리를 계속 쿵쿵쿵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희를 쳐다봤는데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던 후배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고 합니다. 먼저 방에 들어갔던 친구는 사실 소리를 듣고 일찍 깼지만 방문이 잠겨서 나올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분명 잠그지 않았는데 문고리가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도망치는 소리를 들으며 창문을 뜯고 마지막으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가 창문으로 몸을 빼내는 순간 그 할머니 귀신이 쇠사슬을 끌며 창가로 다가와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배는 선배님, 저희니만 가볼게요. 학교에서 봬요.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억지 웃음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 집에는 아무도 새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쇠사슬 소리나 벽을 치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가 민준 씨와 함께 지내고 싶다며 올라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자는 건 답답하다며 거실에서 주무시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머무시는 2-3달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속초에 사는 다른 자식들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안 계시자 민준 씨와 룸메이트 동생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깬 동생은 TV를 끄고 방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쪽을 무심코 바라본 순간 유리문과 방범창살 사이에 서 있는 한 늙은 여인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할머니가 벌써 돌아오신 줄 알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동생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니 문 앞에 서 있는 형체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노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 노파의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것을. 노파는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 애를 썼지만 무언가에 막힌 것처럼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생은 비명을 지르며 2층으로 뛰어 올라와 민준 씨의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형, 귀신이야. 귀신이 나타났어. 그날 밤 민준 씨와 동생은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불도 TV도 끄지 못한 채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강릉의 한 대학생이 겪었던 소름 끼치는 월세방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 집이라면 그 누구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 궁금하네요. 민준 씨보다 먼저 살았던 그 이웃은 과연 무엇을 봤던 걸까요? 어쩌면 그들도 무서운 일을 겪었지만 이사갈 곳이 마땅치 않아
버티다가 결국 떠난 것은 아니었을까요? 집주인은 아마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새로운 대학생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집을 내놓았던 것이겠죠. 첫 달 무료의 월세 할인까지. 하지만 결국 그 학생들도 쇠사슬에 묶인 할머니의 원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새로 구한 월세방에 이토록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두 번째 이야기, 속초 H대학교 5동 기숙사. 이제 강원도 속초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속초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매년 빠짐없이 들려주는 괴담이라고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H대학교의 5동 기숙사입니다. 5동 기숙사라고 하면 이 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그곳의 악명 높은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5동 기숙사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해마다 신입생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니까요. 원래 5동 건물은 오래된 호텔이었는데 학교가 인수하여 학생 기숙사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기숙사 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평범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이 오가고 경비 아저씨가 24시간 내내 기숙사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5동은 여학생 전용 기숙사였는데 아주 엄격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학생이 기숙사 건물에 들어올 경우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벌금 5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세 걸음만 걸어도 15만 원을 내야 하니 자연스럽게 이곳은 여학생들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으로 폐쇄되었지만 얼마 후 수리를 마치고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엘리베이터 덕분에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했기 때문에 5동 기숙사는 항상 가장 먼저 입사 신청이 마감되곤 했습니다. 사건은 한 여학생이 5동 기숙사에 새로 입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처럼 평범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수업을 듣고 기숙사로 돌아와 저녁을 해먹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지극히 평범한 대학 생활이었죠. 시간이 흘러 기말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일찍 마친 학생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과목의 시험이 늦게까지 남은 소수의 학생들만 기숙사에 남아 있었죠. 기숙사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학교 내 상점이나 식당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기말고사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시험을 마친 학생들마저 모두 떠나버렸고 이제 오후 시험만을 남겨둔 학생들만 남았습니다. 그 여학생도 오후 시험을 준비하며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그녀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친한 친구가 건 전화였습니다. 곧 시험 시간인데 왜 아직도 안 오냐며 그녀를 깨운 것이죠. 시계를 보니 정말로 일시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늦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허둥지둥 옷을 입고 책을 챙겨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침대 위에 휴대폰을 놓고 온 것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친구 2명이 시험 끝난 기념으로 다 같이 저녁이나 먹고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즐겁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그녀는 기숙사에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도 없이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캠퍼스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학생은커녕 기숙사를 지키던 경비 아저씨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버튼을 누른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굉음과 함께 멈춰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엘리베이터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텅 빈 기숙사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그 과정에서 손톱이 부러지고 문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힘이 다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기숙사 최상층 부근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비명은 아래층까지 닿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이 흘러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기숙사 관리인이 시설 점검을 위해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고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층부에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한 관리인과 수리기사는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문 안쪽에는 바싹 마른 여학생의 시신이 누워 있었고 문에는 긁힌 자국과 말라붙은 핏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관리인은 즉시 학교 측에 보고했고 학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와 지역 사회에 퍼져나갔고 오동 기숙사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엘리베이터에서 괴이한 현상들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이면 어디선가 여자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복도를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학생들은 등 뒤에 서 있는 검은 형체를 목격하거나 엘리베이터 문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를 듣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공포를 견디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를 떠났습니다. 현재 오동 기숙사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문제의 그 엘리베이터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동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지금도 종종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몸이 아파 방에 혼자 누워있으면 누군가 병문 안을 온 것처럼 곁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동 외에도 팔동 기숙사에 얽힌 괴담도 있습니다. 팔동은 새로 지은 여학생 기숙사였는데 근처 남학생 기숙사에 사는 남학생들이 종종 팔동 여학생들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학생들을 훔쳐보던 남학생들은 한 여학생이 4층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제인지 환각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후로 새벽 3시가 넘으면 아무도 팔동 쪽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괴담은 갓 졸업한 한 여학생에 관한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그녀는 졸업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기숙사와 강의실을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졸업식 시즌이 되면 학교 곳곳에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H대학교에는 수많은 괴담이 존재하며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오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태백의 고갯길. 이제 마지막으로 강원도 태백시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태백은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과거 탄광 도시로 산세가 험하고 외진 길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도로는 가로등 하나 없이 숲이 우거져 한낮에도 어두컴컴한 곳이 많죠. 주인공은 오씨, 가명라는 남성입니다. 어느 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 그는 친구 한 명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약 7km에 달하는 그 구간은 가로등이 전혀 없었고 마주오는 차나 추월하는 차 한 대 없이 오직 그들의 오토바이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길 양옆으로는 인가가 드문드문 있었지만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희미할 뿐이었습니다. 오씨와 그의 친구는 그 길에 익숙했기 때문에 별다른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새벽 1시나 2시에도 종종 지나다니던 길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면서 길을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오씨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굳어버렸고 뒤에 탄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도 느껴져. 바람이 왜 이렇게 차갑냐? 하지만 친구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씨가 다시 앞을 보며 조금 더 나아갔을 때 도로 위에 무언가 길쭉한 물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길이는 대략 170에서 180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아 상향등을 켜서 비춰보니 하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도로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형체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는 차가운 바람이 불 때부터 이미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오 씨는 계속해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야, 저거 봐. 저게 뭐냐?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물체 바로 앞까지 다가갔을 때 오 씨는 그것의 정체를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얀 천에 감싸인 시체였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가 시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로에 누워있던 시체가 그의 오토바이를 따라 굴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미친 듯이 속력을 높였지만 그가 빨라지는 만큼 시체도 더 빠르게 굴러 따라왔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쳐다봤지만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살짝 돌려 곁눈질로 확인하면 시체가 바로 뒤에서 빠르게 굴러오고 있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아마도 온몸이 천에 묶여 있어 걸을 수 없었기에 그렇게 굴러서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나간 오 씨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필사적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마침내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에 다다라 환한 불빛이 보이자 그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친구를 흔들었습니다. 야, 너 왜 그래? 왜 아무 말이 없어? 그렇게 친구 집에 도착했지만 친구는 오토바이에서 내리지도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고 오 씨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얘 좀 보세요. 아까부터 이상해요.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보자마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다가와 아들의 얼굴에 물을 3번 뿜자 그제야 친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 씨는 친구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너 아까 왜 그랬어?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바람이 차갑다고 말했을 때 난 이미 봤어. 도로 위에 뭔가가 있는 걸. 그런데 내가 본 건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오토바이로 순식간에 달려드는 모습이었어. 친구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 씨보다 먼저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던 것이죠. 친구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오 씨는 겪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들이 무엇을 만났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얽힌 3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것은 이 마을 사람이었어. 3년 전에 새벽에 일을 나가려고 길을 건너다가 과속으로 달리던 트럭에 치였지. 그 사람은 트럭 밑에 깔린 채로 거의 1km나 끌려갔어. 그런데 운전자는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는지 차 밑에서 시신이 빠져나오자 차를 후진시켜 몇 번이고 시신을 짓밟고 지나갔다고 해. 그래서 시신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지. 그 원혼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냐. 그래서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 눈에 띄는 거다. 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으로부터 이틀 뒤까지 너희 2사람은 그 길을 지나면 똑같은 걸 보게 될 게다. 총 3일 동안 나타날 거야. 만약 그가 너희를 쫓아오더라도 절대 신경 쓰지 마라. 그는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려는 것일 테니. 그 후 이틀 동안 오 씨는 친구 아버지의 말대로 훼손된 시신의 형상을 길 위에서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길을 지나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형상을 처음 본 사람은 반드시 3일 연속으로 그를 보게 된다고 말이죠. 자, 오늘 준비한 강원도 3대 도시 괴담 특집 어떠셨나요? 강릉, 속초, 태백의 이야기에 흠뻑 빠지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바랍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제보자가 겪었을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결코 알 수 없을 테니까요. 지난 방송 댓글을 보니 많은 분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괴담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주문하신 공포괴담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사는 곳의 오싹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강원도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다른 무서운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해 봅시다. 오늘 밤 특히 강원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